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대표가 오늘 핵심 당직 인선을 발표합니다. 친윤계 인사가 전면 배치될 거란 관측 속에 김 대표의 연포탕 약속이 실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 숨진 걸 두고 사법 리스크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당 내홍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임경빈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키워드 먼저 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쪼그라든 연포탕. 자, 연포탕을 외쳤는데 이거 쪼그라드는 거 아니냐. 예, 요런 해석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지금 핵심 당직에 친윤계가 포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이름이 거론되는 인물들을 보면은 쪼그라든 연포탕,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조라든 너무 많이 끓여가지고 그럴 경우에 이제 너무 이게 국이 짜지죠. 경선 기간에 얘기만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너무 국물이 짜지면 아무래도 좀 염도가 높아지니까 건강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여당 입장에서도 좀 그 부분을 좀 우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무총장의 이철규 의원이 유력하다라고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철규 의원 아시다시피 이제 친윤계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이고요. 지난 전당대회 그 기간 동안에도 나경원 전 의원을 설득해서 일명 이제 주저앉히는데도 상당히 좀 공을 들였던 뭐 그런 인물로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략기획부총장으로 유력한 인사가 이제 박성민 의원인데 박성민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검사 시절부터 상당히 좀 친분이 깊은 걸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고요. 조직부총장 배현진 의원도 역시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상당히 좀 김기현 후보를 이제 지원했던 그리고 캠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걸로 알려진 인물이고 대변인단도 대부분 이제 친윤계 인사들로 채워질 거다 이렇게 지금 언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연포탕보다는 친윤계의 농도가 진해지는 쪽에 초점이 맞춰진 인사로 보입니다. 당의 건강에는 좋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근데 지명직 최고위원회 그러면은 지금 친윤계가 아닌 그 인사들이 발탁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지명직 최고위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명직 최고위원이 이제 대표가 지명을 하는 인사들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민주당이든 뭐 국민의힘이든 간에 이 당에서 좀 취약하다라고 평가받는 부분에서 좀 이렇게 이 끌어오는 인사들을 주로 많이 기용을 했었습니다. 뭐 이를테면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영남권의 인사들한테 지명직 최고위원을 줘서 인지도를 높이고 당의 경쟁력을 해당 지역에서 높이는 방안을 뭐 추구한다든지 반대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호남권 인사들을 발탁해서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당의 어떤 취약지를 강화하는 쪽에 많이 초점을 맞춰왔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김기현 대표가 연포탕을 통해서 당내 화합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친윤계가 아닌 인사들을 기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뭐 대표적으로는 유이동 의원이라고 주로 이제 유승민 전 의원하고 친분이 깊은 걸로 알려진 이런 인사를 발탁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주말 동안의 분위기를 보면 또 그렇게 가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실제로는 결과가 이제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친윤계가 이제 그립감을 더 강화하는 손아귀 힘을 좀 더 강화하는 쪽에 맞춰질 것 같다라는 얘기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을 김기현 대표가 이제 오늘 오후에 여의도 카페에서 만난다고 하는데 요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럼? 뭐 일단은 김기현 대표가 뭐 계속 강조를 하다시피 당내 화합을 위해서 경쟁했던 후보들을 만나서 뭐 그림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선거 끝나면서부터 계속해가지고 뭐 천하람 전 후보라든지 안철수 전 후보 같은 인사들이 앞으로 당내에서 뭐 좀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겠냐 이런 걱정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초반에는 좀 이제 같이 아울러 가는 모양새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뭐 그런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초반에는 아울러 가는 모양새다. 이러면 이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장기적으로는 아울러 가지 않는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번에 김기현 대표가 온전히 자신의 혼자의 정치적 역량으로 당대표에 당선된 게 아니고 사실상 뭐 용산 대통령실의 지원 내지는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좀 강하게 개입된 결과로 보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이번에 당직 인선도 그렇고 앞으로 당내 인사들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용산의 눈치를 안 보고 독자적인 행보를 해나갈 수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도 안철수 의원이나 뭐
뭐 천하람 당협위원장이나 이런 인사들이랑 교류를 계속 이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초반 제스처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뭐 눈에 띄는 행보라든가 이런 부분 좀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본인은 그런 의지를 갖고 있을 거예요. 결국 이번에 당대표 그 전당대회에 출마를 한 것도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다음 총선 승리하고 대권 후보로서의 입지를 굳히겠다라는 의지였던 건데 생각만큼의 득표율을 기록을 하지 못했고요. 그것도 큽니다만 결국 이제 당내 선거라는 게 2등, 3등은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이번에도 뭐 당직 인선에서도 보시다시피 그러다 보면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오히려 내년 총선에서 과연 지금의 지역구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 상황입니다. 아예 공천 문제도 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지역구인 성남 분당 갑이라는 지역이 원래도 김은혜 홍보수석의 지역구였던 곳이고 거기다가 지금 이제 보훈처 장관을 하고 있는 이제 박민식 장관 같은 경우도 그 전에 이 분당갑 그 재보궐선거 때 입후보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자들이 워낙 단단한 상황이라 안철수 의원이 지금 지역구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총선 공천 문제도 좀 걱정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보인다. 그렇다면 천하용인 그 후보들 같은 경우는 국회에 입성할 수 있을지 이것도 관심이잖아요. 천하용인 후보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그 젊은 주자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장점이자 단점인데 굉장히 좀 어려운 도전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구에서 특히 뭐 예를 들면 용에 해당하는 김용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경기 광명이 지역구거든요. 근데 이 신도시 지역이다 보니까 워낙 그 민주당세가 강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뭐 천하람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전남 순천이 지역구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인물들도 대부분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 오히려 공천은 걱정을 안 한다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차피 올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워낙 어려운 지역이라서. 근데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공천을 받더라도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 천하용인들은 조금 더 이제 긴 시각을, 긴 안목을 가지고 장기적인 정치를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당장 내년 총선이 문제는 아닐 것 같다. 좀 이렇게 보입니다. 좀 더 장기적인 그 준비를 하는 거 아니냐, 해야 되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원내대표 선거도 주목되는데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 후보로 언급되기도 했었는데 여기에도 선을 그었더라고요. 네, 뭐 본인이 그 욕심이 없다는 걸 좀 강조한 것 같아요. 주말에 얘기한 걸 보니까 자리 탐하지 않는다. 굳이 지도부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 욕심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대통령의 부담도 좀 덜어주고 본인이 너무 이제 부각되면 그만큼 용산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이제 본인이 계속 강조해왔던 일종의 이제 백의종군 모양새를 이제 확실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말 안에 좀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지도부에 들어가는 것. 이라는 거거든요. 거꾸로 뒤집으면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보면 이제 지난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도 장제원 의원이 뭐 캠프에 참여를 한다든지 직접적으로 부각되는 행보를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재감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기현 후보 캠프에서도 이 조직표를 끌어오는 데 있어서 장제원 의원을 비롯한 친윤계의 활약이 있었다라는 거는 거의 뭐 공공연한 비밀이기 때문에 굳이 사무총장이라든지 혹은 원내대표처럼 눈에 띄는 직책을 맡지 않더라도 영향력은 유지할 수 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실세라는 게 비선으로 있을 때 더 강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뭐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좀 돌발 질문인데, 이거 전당대회 이후에 국민의힘 상황을 좀 한마디로 정의해 본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의 입김의 강화, 사실상 이제 윤석열의 당으로 가는 과정,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대선을 치르기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정치 신인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국민의힘이라는 오래된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손님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주인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직접 가서 축사하고 어퍼컷 세레모니를 선보이는 그 어떤 상징성 이런 것들이 결국 이 여당이 대통령과 거의 한 몸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그게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약화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선 때까지도 그렇게 가지 않겠냐 이런 전망인데요. 그렇습니다.